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꼭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로 보는 승부 역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눈길을 뚫고 오신 두 분 계시죠?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예. 이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되죠. 이게 또 제가 이게 자꾸 까먹어요. 이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엑스포 불발. 어제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정이 있어서 일찍 나가느라고 어제 일찍 잤어요. 잊어먹고 있다가 보니까 이 뉴스 속보 이렇게 뜨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선에 가서 안 됐나 보다 이랬거든요. 보니까 116대 29인가 이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이제 일이 없어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는데. 네. 왜 이렇게 자학하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고치느라고 늦게까지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속보가 와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으로 이게 뭐 아깝게 졌나? 보니까는 크게 졌더라고요. 이제 뭔가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대감이냐면은 그동안 어쨌든 세 개 나라가 어쨌든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경쟁에서 한 나라가 이 회원국들의 3분의 1을 점해가지고 결선을 안 가고 그렇게 전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결선은 갈 것이다. 그러면 결선을 간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역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제 그 1차 투표에서 끝난 거니까 아예 우리의 전략은 뭐 시동도 못 걸어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이 큰 표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게 뭐 애초에 좀 어려운 임무였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워낙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후발 주자이기도 했고 사우디가 워낙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라는 걸 통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라는 평가가 워낙 많기도 했고 우리 언론들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외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우디 리야드가 갖고 갈 거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정부하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어떤 지금 상황인 것처럼 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큰 격차로 우리가 좀 이게 안 될 거다라는 예상을 애초에 좀 하고 있었다라면은 제가 약간 정치적 판단을 좀 해보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좀 국민들이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지 않을 정도의 좀 이 시장의 말로 하면 좀 기름을 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을 한번 기약을 하는 정도로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정말 우리가 이걸 계산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우리 외교력과 실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말 그런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고쳐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김영태 최고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당화문을 발표하셨는데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서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들께 분명히 죄송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부산 시민들 지금 부산 경제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싶으셨을 텐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문제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도 예측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강서구청장도 어려울 거라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후보를 내고 홍천한 문제. 이번 그 엑스포 문제도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사우디의 그 오일머니에 사실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에서 그 엑스포를 개최하고 연달아서 또 대한민국이 같은 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이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통령실에서는 할 수 있다. 뭐 결선 투표 가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한 것을 왜 그러면 대통령께 누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판단을 계속해서 보고하는 것인지 이 구조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적인 문제도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PT를 저는 자세히 보진 못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른바 짤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봤는데 사우디는 굉장히 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부산 엑스포 저희 홍보 영상 PT를 보니까 뭐 온리원 부산 뭐 계속 뭐 부산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기획적인 측면에서 이걸 왜 이렇게 기획했지? 왜 부산이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오늘 이번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이 계기를 삼아 가지고 한 두 가지 문제점을 바꿔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누가 이제 잘못된 어떤 보고를 하는 것이냐 또는 대통령실이 왜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인재가 없어서 그런 거냐.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대통령실에는 뭐 천하의 인재, 정말 뛰어난 인재를 왜 모으고 있지 못한 것이냐. 종합해 보면은 결국 그것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직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개는 어떤 리더십 문제라고 할 때는 누군가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렇습니다라고 직언을 하면은 그것을 리더가 이제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수용을 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금의 민심은 어떻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무적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하는 과정이 그래야 이제 생기는 건데 제가 이제 평론가로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평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이 혹시나 이런 좀 직언이라든가 이런 좀 불편한 얘기 지금 이번에 혹시 부산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랄지 또는 지금 김용태 전 최고가 말씀하신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은 전망이 좀 어두울 수 있습니다랄지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화를 낸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대응하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직원들이 먹히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제대로 통치가 안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지금 오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할 만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정말 이제 어떤 좀 뭐랄까요? 좀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이걸 딛고 이제 좀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총선에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큰 정치권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부산 엑스포 유치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을 거고 그 가능성이 이미 국정 지지율에 반영되어서 지금 결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부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고 영남권 특히 이 부산 울산 이 경남 지역에서는 조금 지지율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이라는 게 이제 영남 지역에서 따지면은 어쨌든 스윙 보터들의 어떤 성향이 강한 지역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 스윙 보터들의 성향이라는 건 수도권의 어떤 그런 흐름하고는 또 달라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봐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사실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인 것처럼 그동안은 이 맥락들이 조성이 돼 왔어요. PK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부산의 경우에 사실 격전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지금의 여당과 정권이 부산에다가 걸어놓은 이제 앞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권서부터도 계속해서 해온 이제 부산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의 문제라든지 또는 신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어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의심하게 되는 고리들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깨지지 않도록 지금 여당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무리수를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시민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심어주느냐 아니면 또 무리수 둔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의 성적이 갈릴 수가 있고 부산의 성적이 갈리면 이제 전체적인 영남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른 요즘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물갈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무슨 뭐 이 새 날갯짓 하나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바꾼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대응을 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근데 이거 한마디 짧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여당에서 오늘 보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문재인 정권을 또 탓하시는 몇몇 정치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문제지 굳이 여당의 지도부 원내 지도부께서 글쎄요 뭐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전 정권 탓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탓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말씀 듣고 국민들이 그거 상당히 좋게 평가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오랜만에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 변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볼 거다. 여당도 그것을 좀 명심해서 태도를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봄 보셨어요? 전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또 이거 스포가 될까봐 또 말씀 또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맥락인데요. 뭐 전두광이 나온다면 전두광이. 그 전두광 씨가 전두환이가 전두광이 된 거죠. 동경사로 가려고 발령을 받았잖아요. 네. 받기 전이었죠. 근데 그 동경사가 제가 복무했던 군대여가지고 23사단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근데 뭐 이 영화 얘기가 왜 정치권에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 민주당에서 비교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근데 글쎄요. 1980년이면 제가 1979년이에요. 정확히 1.12 사태는. 1.12 사태는 79년이고 이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상황이 다른데 이걸 비교를 할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영화를 뭐 아쉽게도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구도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군부 독재와 민주화 세력 이 구도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의 87년 이후에 뭔가 민주화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은 그 당시에 군부 독재의 후신으로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한 뭐 쿠데타라든지 또 독재를 통한 어떤 이 국민들을 뭐 찍어 누르기라든지 뭐 그러한 나쁜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의 어떤 민주화 세력이고 저쪽은 나쁜 사람들이고 뭐 이런 구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구도 자체는 독재 세력 대 민주화라는 그 구도 자체는 이미 이제 87년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민주화가 실질적으로 되면서 문민정부 이후에 이제 깨진 것이고요. 그 깨진 이후에 사실은 민주화 세력, 민주화의 어떤 그 후신들이 그 깨진 이후에 새로운 구도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지금 위기에 빠진 국면이 온 것이고 그 새로운 어떤 이 구도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지금의 민주당이 이 상황을 새롭게 어떻게 재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이냐. 우리가 국민의힘과 다른 점은 뭐고 우리가 국민들을 더 좋은 어떤 처지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것들을 제시할 것이냐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왜 나쁜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1979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굳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은 그만하고 이제 자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 잘 해주셔서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설마 이 서울의 보험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서울의 보험 감독이 김성수 감독 작품인데 전작이 아수라입니다.
그 안남시 배경. 과거에 저희가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많이 연상됐던 영화였는데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서울의 봄을 또 들고 나오니까 글쎄요, 뭐 정청래 의원께서 하셨는지 뭐 최고위원분들께서 이거 비교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전작에 대해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요. 계엄령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디죠?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승리하면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무슨 얘기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총선에서 이겼는데 계엄을 왜 선포하죠? 이게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제도고 우리가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건 제도를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건 존중해야 할 제도를 초월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잘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이겼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석수도 많고 국민의 지지도 얻었는데 계엄을 굳이 선포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져서 정말 이제 권력을 잃게 생긴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고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무리하게 뒤집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고 무리하다고 보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뭐 어떤 연결고리들은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은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고 그 굳이 민주당이 진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윤석열 정권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영화에 등장하는 군부 독재 세력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싶으니까는 이런 어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영태 전 최고위원님도 아수라 얘기하시는데 아수라라는 영화도 참 불행해요. 이게 뭡니까? 그 영화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자, 어떻게 보세요? 뭐 김영민 의원께서 예. 동굴에 갇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김영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최강욱 전 의원이 또 이번에 뭐 침팬지 발언인가요? 뭐 침팬지인가요? 그건 뭐 옛날 발언을 뭐 옛날 좀 예, 그런 발언이 뭐 여하튼 다시 알려진 과거에 거죠. 했었던 예. 그런 발언들 저는 민주당의 이 과거 운동권 세력 분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동굴 밖으로 끄집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나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